내연남이 엄마에게 약을 건네주었는데 이 약을 먹은 엄마는 초록 피부를 가진 엘파바를 출산하게 돼요. 오즈의 세계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모든 것 보이스 디자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뮤지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뮤알림 코너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뮤지컬 위키드입니다. 이거 최근에 영화로 개봉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예고편을 먼저 봤는데 진짜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먼저 개봉하는 영화에서는 작품의 1막만 다룬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시기 전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와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 영화처럼 1막과 2막을 나눠서 2개의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소설의 스피노프 격인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위키드 사악한 서쪽 마녀의 삶과 시간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소설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뮤지컬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극작가인 위니 홀즈맨이 각본을 맡았고 작곡 및 작사가인 스티브 슈왈츠가 작사와 작곡, 배우 겸 감독인 조 만텔로가 연출을 맡아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스티븐 슈왈츠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뮤지컬 작품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와 노틀담의 곡츠 등 장르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노래들을 만드셨고 또 수상 경력도 엄청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위키드의 넘버들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맞아요. 좋은 넘버들이 많은 만큼 위키드는 아주 성공한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요. 2003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의 쿨한 극장에서 브로드웨이 시범 공연을 마치고 2003년 10월 브로드웨이의 거신 극장에서 초연을 올려서 지금까지도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브로드웨이에서 제작된 위키드는 총 3개의 토니상을 받았고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은 그래미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또 뉴욕시의 시상 프로그램인 드라마 데스크상을 무려 7번이나 수상을 해서 극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상을 받았네요. 위키드는 초연 이후에 무려 9년 동안이나 박스 오피스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017년에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제치고 브로드웨이에서 2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뮤지컬이 되었다고 해요. 와,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요? 아까 맥 그레고리의 소설 위키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하셨는데 오즈의 마법사와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오즈의 마법사는 주인공 소녀인 도로시의 집이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마법의 대륙 오즈에 떨어지면서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위키드는 마법 대륙 오즈의 사악한 서쪽 마녀 엘파바와 착한 마녀 글린다의 관점에서 다룬 좀 새로운 이야기예요. 뮤지컬 위키드에서는 두 마녀 사이의 우정을 다루면서 비교적 밝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설은 좀 다르다고 해요. 소설에서는 서구 사회에 대한 비판과 2차 세계대전, 종교 문제, 소수자 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설에선 서쪽 마녀 엘파바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을 뮤지컬에서는 좀 더 새롭게 각색한 것도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소설 위키드에는 나오지 않는 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의 탄생 비화가 첨가되면서 원작과의 연관성이 좀 더 깊어졌다고 해요. 이 소설과 뮤지컬의 차이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뮤지컬 위키드가 어떤 내용인지 얼른 알려주세요. 위키드의 무대 위에는 타임 드래곤이라는 용 모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임 드래곤이 막 움직이면서 뮤지컬이 시작이 됩니다. 뮤지컬은 먼저 서쪽 마녀 엘파바가 죽은 현재의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오즈의 마을 사람들은 사악한 마녀 엘파바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어요. 그때 착한 마녀 글린다가 등장을 하고 한 소녀가 글린다에게 사악함은 왜 생겨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글린다는 아기는 언제부터 악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서쪽 마녀 엘파바의 과거를 얘기해주는데 먼 치킨랜드의 영주였던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쪽 마녀 엘파바는 사실 엄마와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엄마가 엘파바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내연남이 엄마에게 초록
초록색 약을 건네주었는데 이 약을 먹은 엄마는 초록 피부를 가진 아이 엘파바를 출산하게 돼요. 엘파바가 초록 피부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엘파바의 과거 이야기를 듣던 오즈의 시민 중 한 명이 글린다에게 서쪽 마녀와 친구였던 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무대는 글린다의 회상 속으로 들어가서 둘의 첫 만남이 학창시절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둘은 쉬즈 대학의 입학식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엘파바는 초록색 피부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만 높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인 네사로즈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파바의 아버지가 두 번째로 태어날 아이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신한 엄마에게 여러 가지 약을 먹였고 그 부작용으로 네사로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엘파바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생겼던 거였어요. 하지만 갈린다는 인기도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공주병 환자인데요.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둘은 당연히 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글린다 아닌가요? 갈린다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갈린다가 맞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글린다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학교의 총장인 마담 모리블에 의해서 엘파바와 갈린다는 룸메이트가 되는데 이때 동생과 헤어지는 것을 걱정한 엘파바가 자신과 멀어지는 네사로즈의 휠체어를 뒤로 당기는 마법을 쓰게 돼요. 이를 본 마담 모리블은 엘파바의 재능을 알아보고 엘파바에게 1대1 수업을 제안을 하면서 오즈 마을의 우상인 오즈의 마법사와의 만남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엘파바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기쁨과 희망을 담아서 노래하는 넘버가 바로 The Wizard and I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긍정적인 관심과 자신이 평생 바래왔던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레임,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담겨있는 노래예요. 저는 이 넘버에 깔리는 반주를 들으면 뭔가 그 엘파바의 희망과 꿈이 막 반짝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오즈 세계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일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즈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세상으로 동물들도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중 쉬즈 대학의 교수인 염소 딜라먼드 박사가 동물들이 말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엘파바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요. 엘파바는 마법사가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딜라먼드 박사는 점점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가게 되고 염소 울음소리를 내게 돼요. 오즈의 세계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겠는데요. 한편 무대는 오즈 마을의 광장으로 전환이 되고 서쪽 나라 윙키의 왕자인 피에로가 등장을 해요. 갈린다는 매사에 가볍고 놀기를 좋아하는 피에로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날 밤 열리는 파티에서 서로의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갈린다를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 보크도 갈린다에게 함께 파티에 가자고 제안을 하고 갈린다는 귀찮게 하는 보크를 떼어내기 위해서 엘파바의 동생 네사로즈와 함께 춤을 춰달라고 부탁을 해요. 보크는 갈린다의 부탁대로 네사로즈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을 하고 보크의 제안을 받은 네사로즈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언니 엘파바에게 갈린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보크는 파티에서 갈린다와 피에로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네사로즈에게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네사로즈는 보크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파티 전 엘파바는 네사로즈의 부탁으로 갈린다를 찾아가고 갈린다는 촌스러운 검은색 모자를 주면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라고 속이고 엘파바에게 파티에 꼭 쓰고 오라고 당부를 해요. 갈린다의 부탁대로 모자를 쓰고 간 엘파바는 파티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뒤늦게 모리블을 통해서 자신이 엘파바 덕분에 마법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갈린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자신처럼 인기가 많아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넘버가 바로 파퓰러입니다. 그저 popular, please 이 모든 건 popular 치며 갈린다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넘버인데요. 둘의 우정이 싹트는 계기가 되는 곡이기도 해요. 이 넘버는 정선화 배우님이 아주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선화 배우님의 연기를 보다 보면 정말 저렇게 하면 인기가 많아지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기가 많고 밝은 분들에게 정말 찰떡인 넘버인 것 같아요. 한편 파티 다음날 염소인 딜라먼드 박사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쉬즈 대학을 떠나게 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평등
상등했던 오즈마을에는 아기 사자를 우리에 담아서 파는 상인까지 등장을 해요. 우연히 이를 보게 된 엘파바는 매우 분노하고 함께 있던 피에로 역시 엘파바의 말에 동조하면서 아기 사자를 구출해요. 이때 구출해준 아기 사자가 바로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친구 겁쟁이 사자라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 사자 맞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 피에로와 함께 우연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엘파바는 생각보다 진중한 피에로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하게 된 둘은 서로를 신경 쓰게 돼요. 하지만 피에로는 절친인 갈린다의 애인이었고 엘파바는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그런 엘파바에게 모리블 교수가 찾아와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엘파바는 기쁜 마음으로 갈린다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서 기차역으로 떠나요. 떠나기 전 기차역에서 갈린다는 피에로에게 자신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딜라몬드 박사가 자신을 불러주었던 애칭 글린다로 이름을 바꾸지만 글린다보다는 엘파바에게 더 관심이 있던 피에로는 글린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바꾸었는지 눈치채지 못해. 그리고 둘은 함께 기차를 타고 에메랄드 시티에 가게 됩니다. 에메랄드 시티는 풍경이 모두 초록색인 아주 화려한 도시인데요. 에메랄드 시티의 화려함과 오즈 주민들의 마법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넘버가 바로 One Short Day예요. 온통 초록색인 이 에메랄드 시티에서 엘파바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꼭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는 다짐을 해요. 이 장면 정말 위키드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사와 화려한 연출들이 이 에메랄드 시티가 얼마나 빛나고 멋진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에메랄드 시티에도 도착을 했으니까 드디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나요? 둘은 곧장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사실 이 오즈의 마법사는 마법 능력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기꾼 남자였어요. 네? 이 사기꾼이 엘파바의 능력을 이용해서 오즈를 지배하려고 엘파바를 부른 것이었어요. 이 만남을 주선해준 모리블 역시 마법사와 한통속이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엘파바는 마법사와 모리블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원숭이에게 고통을 주는 마법을 쓰게 되고 오즈의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없게 된 배후에 이 모리블과 마법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아요. 엘파바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법사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고 소문을 낼까 두려웠던 모리블과 마법사는 엘파바를 나쁜 마녀로 만들어서 오즈의 주민들에게 엘파바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글린다는 궁지에 몰린 엘파바에게 지금이라도 모른 척 사과하고 평화로웠던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엘파바는 이제 자신의 마법 능력을 펼쳐서 날아오를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시련을 피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나오는 넘버가 바로 Defying Gravity입니다. 1박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막의 마지막 노래답게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넘버인 것 같아요. Defying Gravity를 끝으로 엘파바가 사라지면서 1막 무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뮤지컬 위키드의 1막을 리뷰해보았는데요. 판타지 작품이라서 그런지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엘파바가 사라진 뒤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는 더 재미있는 위키드 2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